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 많이 찾으세요. 근데 문제는 제로 음식들이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고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닭가슴살, 햄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런 것들 드시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요리해서 꼭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 살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탄수화물이에요. 살찔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개선해주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비만 중에 가장 위험한 비만은 내장 비만인데요. 우리가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면은 염증 덩어리이기 때문에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혈당 조절도 안 되게 되고 인슐린 저항성 위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 전 단계, 당화혈색소 수치가 안 좋아지고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든지 심지어 뇌에도 문제가 생겨서 자폐가 있는 분들이 이게 더 안 좋아지고 치매가 더 악화되고, 내장 지방이 모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내장 지방이 점점 찌는 습관을 완전히 좀 없애셔야 되고, 이미 내장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내장 지방을 없애셔야 됩니다. 배가 나온 분들 같은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피하 지방인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내장 지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 병원 가서 CT를 찍어 보셔야 되는데, 대략적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으로 잡히는 지방은 피하 지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몸에는 안 좋은 역할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에는 좋은 역할만 합니다. 체온을 보호해주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데 보기에 흉하죠, 피하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피하 지방을 빼고 싶어 하는데 사실 잘 빠지지 않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이어트 하셔야지 조금씩 빠집니다. 미용적으로 내가 보기 싫다 그러면은 식단과 운동을, 생활 습관을 잘 하셔서 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위험한 거는 내장 지방인데요.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질병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빼셔야 되는데, 감사한 거는 운동과 식단만으로 정말 잘 빠집니다. 잡았을 때 배가 잡히지 않고 안에 딱딱하게 있는 게 내장 지방이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좀 감소를 시킬 수 있다. 식단과 운동과 생활 습관으로 빠르게 내장 지방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은 이게 온몸에 살이 다 쪄야 되는데요. 몸 상태가 지방 대사를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몸 상태거나, 아이가 먹으면서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예전보다 줄어들고 잘 안 나오게 되고 하다 보면 먹은 음식들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다 뱃살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배에 내 지방이 잘 쌓이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먹는 음식 자체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음식들을 먹거나 몸에 안 좋은 가공식품이나 이런 걸 먹게 되면은 지방을 빠르게 뱃살에 축적하는 몸 구조가 바뀌게 됩니다. 술,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를 끊으라는 이유가 배에 지방이 더 잘 축적되는 몸이 된다. 그리고 더 그게 가속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빠르게 끊어내시고 이 내장 지방을 없애셔야 됩니다. 이걸 냅두게 되면은 우리 몸은 점점 더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내장 지방의 만성 염증들이 어디로 가서 어떤 병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당뇨도 있고 고콜레스테롤 혈증도 있고, 이미 이런 병을 가지고 제가 만나뵙는 회원들이 많은데 다 물어보면 병원 가서 운동과 식단 하라고 해서 왔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되게 급격하게 빠르게 좋아지십니다. 뭐 고혈압이신 분들도 있고 고혈당이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분들이 대부분 내장 지방이 많은 비만이시기 때문에 빠르게 좀 뱃살을 빼셔야 되고,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스파이크 치지 않게 혈당 곡선을 좀 만만하게 하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 건강하게 활성화되게, 이렇게 될 수 있는 식단, 그 다음에 운동, 이런 것들로 하시고, 이것들을 안 좋게 만드는 식단이나 습관들은 다 끊으셔야 됩니다. 복부지방의 최악의 음식은 당인데요. 당 중에서도 가장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설탕, 그다음에 액상과당, 액상과당이 더 안 좋습니다. 간으로 가서 대사하는데 이 간 근처에 우리가 지방간이라고 하죠. 지방간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우리가 뱃살이 나오게 되는데, 콜라, 주스 이런 거, 오렌지 주스 여러분 건강하지 않습니다. 착즙 주스 이런 것들도 절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끊으셔야 되고, 설탕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음식들, 고기 같은 거 드실 때 설탕 많이 넣잖아요. 사실 음식 하실 때 넣고, 이런 거 끊으셔야 되고, 더 안 좋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이랑 지방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방 중에서도 제가 오메가3가 있는 지방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 이런 건 좋은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아닌 지방은 안 좋은 지방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가짜 지방, 가공 버터, 쇼트닝, 마가린 이런 걸로 하는 게 빵 만드는 겁니다. 밀가루 넣고 설탕 넣고 가공 버터 넣고 이렇게 해서 빵을 넣어요. 심지어는 식용유 넣고 빵을 만드는데, 이런 빵이나 디저트나 튀김류나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지방과 아주 안 좋은 탄수화물이 만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뱃살을 찌게 하는 정말 안 좋은 음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은 칼로리를 생각하기 때문에 칼로리가 낮은 음식, 제로 칼로리 음식이라든지 저칼로리 음식을 많이 찾으세요. 그 음식들은 인공 첨가물, 색소, 안 좋은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저희 회원분들 중에서 이것들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잘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제로 음식들이 장내 환경이 망가진다는 연구 결과는 정말 많고요. 실험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의 입맛이 바뀌게 되고, 오히려 더 단 거를 갈망하게 되고, 살이 빠진 이후에도 더 빠르게 요요가 오게 되고, 이런 현상들이 많기 때문에 살 뺄 때 저는 제로 음식을 가급적이면 먹지 말아라, 건강하게 다이어트 했으면 좋겠다, 진짜 음식으로 먹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공된 단백질입니다. 흔히 가공육이죠. 햄 소세지 안 좋은 거 알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먹는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햄은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암을 일으키고 혈관 건강에 안 좋고 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하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닭가슴살 소세지나 닭가슴살 스테이크 이런 것들도 똑같기 때문에 제발 진짜 고기,
그냥 진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사다가 여러분들이 오븐에 조리하시거나 찌거나 굽거나 하셔서 드시는 게 다이어트에도 건강에도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저거 먹고 잘 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다이어트 해야지. 특히 또 나이가 먹다 보면은 그냥 살만 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드시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조리해서 요리해서 꼭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허거나 아니면 마라탕 같은 게 있는데 채소가 많고 고기가 많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국물을 하나도 안 드시고 건더기만 건져 먹으면 소스 막 이것저것 찍어 먹지 않으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각종 소스와 국물에 들어가 있는 각종 첨가물과 뭐 향미 증진제 막 엄청난 게 들어가거든요. 오히려 이거 드실 바에는 차라리 샤브샤브나 집에서 채소 육수나 고기 육수로 멸치 육수로 만들어낸 걸로 드시거나 하시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근감소증이 생기고 있는데 내가 진짜 식품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못 먹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쉐이크나 단백질 제품들을 드셔도 괜찮아요. 물론 내가 장내가 망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근감소증이 더 위험하신 분들은. 근데 일반인 분들, 대부분의 분들은 저는 진짜 음식으로 다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쉐이크 드시지 말고 가급적이면 쉐이크를 드실 거면 이런 가공식품을 드실 거면 첨가물이 전혀 없는 쉐이크나 첨가물이 전혀 없는 좀 가공식품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잘못 생각하시는 게 샌드위치는 건강한 음식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회원분들도 처음에 다이어트 하면은 샌드위치는 괜찮죠? 라고 말씀하시고 각종 채소나 건강한 음식들이 들어가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샌드위치 드시면 혈당 엄청 빠르게 올라갑니다. 샌드위치 절대 건강한 음식 아닙니다. 통밀로 만든 파스타나 뭐 통밀로 만든 뭐 이런 거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통밀 같은 경우에는 식이섬유도 많고 좋은 탄수화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통밀은 그 밀에 있는 껍질을 다 벗긴 거기 때문에 좋은 효능을 저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혈당 측정해보면 알겠지만 엄청 빨리 올라갑니다. 통곡 몸은 겉에가 까슬까슬 하잖아요. 까슬까슬한 통곡물들을 찌거나 볶아서 직접 드셔야 됩니다. 샌드위치나 통밀로 만든 각종 요리들 여러분 드시지 말고 다이어트 하실 때는 진짜 음식들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서 식단을 해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 하시면서 구운 치킨을 정말 많이 드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구워서 드셔보셨나요? 인공적인 그런 소스를 전혀 쓰지 않고 그냥 순수하게 치킨만 구워서 내주는 마트들이 있어요. 파는 그런 치킨집에서 나오는 것과 전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맛있어서 시켜 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괜찮겠지 생각하세요. 구운 닭을 시켜 먹으면 괜찮지 않아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아니요 여러분 거기에도 각종 소스가 이미 다 발라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여러분 더 먹고 싶어져요. 포카칩이나 이런 과자 같은 거 감자 과자 같은 거 한 입 두 입 먹으면은 맛을 봤어 괜찮아 하고 내려놓으시던가요? 아니요 과자 봉지 다 비워질 거예요. 그게 왜 그러면 계속 더 먹게 만드는 거거든요. 치킨도 똑같아요 여러분. 직접 집에서 여러분들이 치킨 사서 구워서 드시면은 한 마리 다 못 드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킨집에서 구운 치킨 사 드시면은 1인 1닭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더 먹게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 들어가 있는 양념이나 소스나 첨가물들이 우리 장내 환경이나 혈당에 절대 좋지 않습니다. 미토콘드리아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닭이 먹고 싶으면은 내가 치킨을 사서 오븐에 구워서 드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악의 조합은 지방이랑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정제탄수화물,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액상과당 이런 게 있죠. 안 좋은 지방은 뭐 팜유라든지 인공경화요. 그래서 우리 뒤에 라벨에 이런 거 보이면 드시면 안 되는데 마가린이나 쇼트닝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6가 잔뜩 들어가 있는 포도씨유, 까놀라유, 뭐 이런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것들을 다 안 좋은 지방입니다. 얘네를 같이 묶어서 만든 게 빵 종류고 디저트 종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먹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부분의 과자나 대부분의 빵들은 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다이어트 하시면서 꼭 피하셔야 되고 불고기라든지 갈비라든지 이런 거는 단백질이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불고기나 갈비를 만들 때 지방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설탕을 또 집어넣고 소스를 집어넣잖아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식욕을 유발할 수 있고 살을 찌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구워서 정말 소금을 살짝 와사비 이런 것들 찍어서 좀 고기를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건강한 지방들도 있어요. 건강한 지방들은 드셔도 되는데 이렇게 안 좋은 지방과 안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안 됩니다. 대부분 좀 착각하시는 게 이거 살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 탄수화물이에요. 살찔 거라고 생각하는데 탄수화물 중에서도 살이 안 찌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개선해주는 그런 탄수화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입니다. 대표적으로 껍질째 먹는 과일들이 있어요. 블루베리라든지 딸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각종 채소들이 있어요. 양배추, 잎채소들, 브로콜리, 버섯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통곡물이 있습니다. 보리, 귀리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씨앗류, 아마씨, 키노아, 치아씨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콩류가 있습니다. 렌틸콩, 그다음 병아리콩, 서리태콩 이런 것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탄수화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 탄수화물의 식이섬유 함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먹어도 적당량 먹어도 절대로 살이 찌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의 장내를 건강하게 해주고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해주고 혈당 곡선을 완만하게 하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잘 챙겨 드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건강한 지방인데 대부분 착각하시는 게 지방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계란 노른자를 뭐 벼려서 드시는 분들도 있고 돼지고기 먹을 때 뭐 지방 다 제거하고 소고기 먹을 때 지방 다 제거해서 드시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방 적당히 드셔도 우리가 건강하게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면은 그런 지방들은 건강하게 적당히 드셔도 괜찮아요. 대표적으로 또 건강한 지방들을 제가 몇 개만 말씀드리면 단일 불포화 지방인 올리브오일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구울 때 기름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 구울 일이 있으면은 올리브오일을 사용해 보시고 또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 보세요. 얘네들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우리 계란 후라이 해서 먹잖아요. 그냥 삶은 계란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계란 후라이 해서 드시고 스크램블 해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또 건강한 지방 중에 냉압착 들기름, 저온 압착 들기름이 있고요.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메가6와 오메가3의 비율을 맞춰주는 데 있어서 드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한 포화지방인 코코넛 오일이나 그 다음에 뭐 그래스페드 버터, 뭐 목초 사육 버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드시거나 아니면은 요리하실 때 쓰셔서 드셔도 되니까는 다이어트 할 거야, 양 줄일 거야, 그리고 탄수화물 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탄수화물, 그 다음 건강한 단백질, 건강한 지방 조리해서 요리해서 맛있게 드시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하실 수 있고 또 다이어트도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이게 조리가 어렵지 않은 게 오븐을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냉동 야채를 구매하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집에서 야채를 다 손질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냉동으로 돼 있는 야채를 사서 냉동 야채를 잔뜩 넣고 굽고요. 고기를 넣어서 구워서 그렇게 먹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드실 수도 있고요. 그릭 요거트를 먹겠다라고 하면 그릭 요거트 그냥 퍼서 드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 견과류라든지 볶음콩이라든지 아니면 블루베리라든지 이런 거 넣게 되면은 충분한 식이섬유와 그릭 요거트 자체에 또 단백질이 들어있고 좋은 유산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고요. 난 밥 짓기 힘들다. 그러면 요즘에는 또 이렇게 통곡물이나 콩이 들어가 있는 즉석밥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활용해서 드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생선 조리하기 힘드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다 오븐에 구워져 있는 생선이 전자레인지에 조리만 하면 되는 생선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드시면은 집에서도 간편하게 또 도시락으로 싸가서도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는 굶겠어 하지 마시고 잘 챙겨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3끼를 드시고 중간에 배고프다고 하면은 볶음콩이나 견과류나 뭐 이런 것들 드시면서 하게 되면은 정말 3개월에 8kg에서 12kg까지는 충분히 감량이 가능하고 실제로 저희 회원들 중에서는 남자분들 같은 경우 3개월에 20kg 이상 감량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제가 이렇게 회원들을 다이어트 시켜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정말 6만 킬로가 넘게 빼줬고 지금도 매달마다 10kg 이상 감량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믿으시고 똑같이 이렇게 한번 식단 꼭 해보시기를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먹기 시작하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굶거나 아니면 간헐적 단식 같은 거 하다 오신 분들이 처음에 살이 안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또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칼로리가 더 높게 들어오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질 수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내가 이게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신호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거 몇 가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밥을 먹고 나서 식곤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밥 먹고 나서 굉장히 피곤하고 졸리고 막 이랬다면은 제가 말씀드린 식단하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밥때를 놓쳤어요. 좀 공복감이 길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짜증이 나거나 스트레스가 올라오는 게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요. 우리 몸이 지방이 잘 쓰는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비가 개선되고 사라지게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개운하게 일어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살이 잘 빠지고 있는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장내 환경이 개선되고 있고 장내 미생물 상태가 유익균이 늘어나고 유해균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가 더 건강해지고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있다. 이런 것들의 신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 우리 입맛을 리셋을 해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양배추만 먹어도 달게 느껴지고 정말 당근도 달게 느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셔야지 꾹꾹 참아가면서 맛있는 거 적게 먹으면서 칼로리 조절하면서 다이어트 하시면 입맛이 절대 리셋이 안 됩니다. 완전히 설탕에 절여져 있고 자극적인 거에 절여져 있으면은 원래 자연에서 주는 단맛, 자연에서 주는 짠맛을 느끼지 못해요. 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맹맹하다고 느껴져요. 근데 그 음식들이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맛있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오실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살이 잘 빠지고 있고 여러분의 입맛이 리셋되고 있는 신호입니다. 살 잘 빠지고 있을 때 꼭 지키셔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바로 수면입니다. 7시간 이상 주무시는 게 칼같이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살 빠지는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움직임량, 활동량입니다. 그러니까 활동량을 늘려주셔야 되는데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자주 움직이시고 내가 집에 만약 계단이 있다 그럼 계단으로 가는 습관을 들이시고 버스 타고 다닌다 그러면 한정거장 전에, 지하철 타고 다니는 한정거장 전에 내려서 조금 더 걸으려고 하고 그래서 자주 움직이는 습관을 계속 들이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근력 운동만 하지 마시고 심폐가 뛰는 심장과 폐를 건강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을 같이 하시고 반대로 유산소 운동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근육을 하체 근육, 등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들을 꼭 같이 하시는 게 이 살 빠지는 속도를 부스팅할 수 있는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짜 음식들로 다이어트 하지 말고 진짜 음식으로 다이어트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음식의 유혹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손만 뻗으면은 정말 다이어트하기 쉬운 제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오리해 보시고요. 직접 원재료를 구매하시고 소금 살짝 사용하시고 후추로 간하시고 훨씬 더 건강하게 더 빠르게 다이어트하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똑같은 식품인데 오히려 저당이다, 제로 칼로리다, 아니면 이거는 살 빠지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직접 조리하시는 게 훨씬 더 살도 잘 빠질 거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니까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밖에 있는 편안한 다이어트 여러분 선택하지 마시고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 여러분 직접 진짜 음식으로 제대로 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셔서 몸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고 활성화해서 여러분의 지방이 타는 몸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서 혈당을 안정화하는 다이어트를 하시고 여러분의 장내 환경을 유익균을 늘리고 유해균을 줄이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